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용부 브로스 와 극장 가다. 아싸.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27번째 극장 가다라면서 아 말도 안 돼요. 많이 갔다 왔네 극장을. 와 많이 봤다. 아니 그렇게 많이 봤어요. 생각을 안 하고. 17번째인 줄 알았는데 27개나 봤네. 자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래됐구만.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극장 의자를 사정없이 괴롭혔던 오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맨 뒤에서 다섯 곳이 그 뭐지? 그 콜라 두 개를 들고. 콜라 두 개를 들고 이상해요 형. 다섯 곳이 다리를 꼬고 앉아 영화를 살포시 보았던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전 다리를 꼬면 땀이 나서 안 돼요. 아 우리가 극장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이상 가족이 됐어. 아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영화가 갑자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제일 앞으로 갔지. 거기가 비어 있길래. 근데 진욱이는 잘 뒤에 앉아갖고. 오늘도 앞부분 한 10분을 보지 못했던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10분밖에 안 보신다. 10분 못 봤어. 앞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뭐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오늘은 몰라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그렇지 뭐.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와 극장 가다의 주인공 네, 오늘 게스트 아리따운 정말. 홍일점. 야, 제니한님을 소개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제니한. 안녕하세요. 제니한입니다. 제니 한이시군요. 제니한이시군요. 아니 좀 환호 좀 해주세요. 왜 꼭 참고 계신 거예요? 최 과장이 없으니까 오늘 최 과장은 지금쯤 비행기를 타고 내렸겠다. 어디 가는데? 예, 저기 베트남 어디- 다낭으로. 예, 다낭 갔다고? 다낭으로. 올 계획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비행기 영화를 보는 바람에 최 과장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 별거 없었죠? 비행기 뭐 내렸겠지 뭐 지금도 다 가고 있겠어. 뭐 무지하게 더울 것 한참 같다. 내렸을 텐데. 네, 최 과장이 오늘 안 오고요. 대신 닭 대신 꽝으로 제니 한 양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길 시간을 드리는데 오늘 하지 마시고요. 오늘 까지면 안 돼. 신비주의로 가야 돼. 아 그런가요? 보통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서울 시민이시고요. 네. 그리고 여성분이시고요. 젊으시고요. 네. 거기까지. 네. 보통 게스트 섭외는 제가 했었는데 오늘은 김 PD가 해가지고 네. 굉장히 기대를 안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러신 분인 줄 몰랐어요. 이런 김 PD가 생각보다 4차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공개될 텐데 주로 신비주의. 제가 김 PD 일단은 형 진욱이보다 훨씬 키가 크다라는 사실. 누가요? 아 제니. 우리 제니한. 예, 제니님이. 님께서 예. 키가 그렇게 작으셨나요? 그렇게 작게. 아까 내가 뒤에서 봤는데. 아니 제가 작진 않아요. 네. 우리 제니아님이 엄청. 네, 제니님이 좀 왜 이렇게 키가 크세요? 저 그렇게 키 안 큰데. 저 그렇게 키 안 큰데. 그럼 예, 진욱이가 뭐가 돼? 그래서 전 왜요? 저는 왜? 저는 작으셨었나? 아니요. 저 기억이 저는- 안 나. 아니. 되게 아주 뭐 미모를 겸비하신 제니님을 모시고 오늘 네. 극장 가다를 진행하게 돼서 아주 즐겁습니다. 평상시에 무용보를 좀 들으셨나요? 아, 네. 자주 들었고요. 평상시 많이 들었어요. 네. 최근에 음악 예, 리스트도 음악. 들었고요. 네. 아직 너무 1위를 좋아해요.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끝나고 업로드 해야 되겠다. 영화를 평상시에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저 메가박스 메가박스 VIP이기도 하고요. 진짜요? 네. 외곽수 VIP 뭐야? 자주 가면 VIP야? 그렇지. 많이 가야 VIP도 네, 해주고. 그럼 어디 한 옆에 년에- 무슨 박스석 같은 데서 보시나요? VIP 되면 뭐가 좋으냐면 쿠폰이 나와요. 그렇죠. 아, 네, 쿠폰북이 영화 1년에 몇 번 무료로 갈 수 있는 쿠폰북 나오고 그리고 팝콘 같은 거.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영화보다는 팝콘을 더 좋아해. 오늘 보니까 팝콘에 약간 집착하시더라고요. 팝콘을 훨씬 좋아해. 콤보 할인이 네, 나와요. 저 아, 그래? 네, 팝콘 영화관에서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소리 내면서 먹는 걸 네, 좋아합니까? 캐러멜 팝콘이랑 콜라 먹는 네, 그게 낙이에요. 영화 볼 그러시군요. 때. 아니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전에 극장에서 만났을 때 김 PD 형이 안 계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힘들게 좀 저희를 먼저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어떻게 알아봐
알아봤어요? 아니 저 무용보만 차장님을 그쵸. 먼저 알아봤어요. 네. 제가 왜냐면 어디서도 잘 보여요. 비버만이 인상이 어디서도 잘 보여가지고. 네, 거기서 봤거든요. 그 CF 뭐지? CF요? 아 옛날에 그 무용보송 무용보송 그거. 거기서 봤는데 아, 생각보다 되게 몸집이 있으신 거예요. 네, 목소리만 들었는데 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딱 저기 딱 뛰죠. 어디서 만나면 큰 돼지. 만나면은 나 있는 데서 만나. 오샤기 앞에서 만나 막 이렇게 약속을 예. 하곤 했어. 형이 일단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형이 크게 어디 왔다 갔다 안 하시니까 그럼 극장은 주로 누구랑 가서 보시나요? 극장은 주로 네. 친구랑 친구랑? 네. 네, 그럼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장르 영화 좋아하세요? 장르는요. 저 장르는 상관이 없이 그 영화에 네. 이렇게 몰입돼서 이렇게 아무 생각하지 않게 하는 영화 있잖아요. 아, 호러나 장르에 액션? 상관없이. 액션도 좋아하고요. 그 액션 300? 아, 그런 그런 거. 거. 피 튀기는 칼 싸움도 좋아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강렬한. 거. 네. 그 뭐죠? 미로 찾아가는 거. 저거 큐브 뭐 혹은 메이즈 러너. 아 메이즈 메이즈 러너. 러너. 메이즈 메이즈 러너. 러너도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스타워즈. 그런 거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 카메라 잡는 스펙타클한 거. 아, 스펙타클한 거. 아, 그러시군요. 우리 과는 아니야. 아니, 김PD 과네 약간. 나랑 좀 맞아. 유유상종이구만. 이제 말씀 거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신비주의를 조금 이제 지키시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I need a count, passengers and crew. Is anyone still here? 극장 가다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우리가? 예, 오늘은 우리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썰리를 봤습니다. 썰리. 네, 최 과장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최 과장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팬인데 아유, 네, 최 과장이 또 한 30분 썰풀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 최 과장은 비행기에서 영화 볼 수 있잖아. 썰리 봤을 것 같아. 썰리가 있었을까요?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따끈따끈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9월달에 개봉해서 네네. 우리 10월이 됐군요 지금. 뭐 우리도 지금 개봉하자마자 본 거네요. 그러네요. 아주, 예, 썰리 우리가 오랜만에 모여서 극장에 가서 맞습니다. 예 제니님도 함께 팝콘을 먹으면서 네. 아주 재밌게 네, 봤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네, 네. 그랬죠? 네. 네, 벌점 네. 매겨 끝냅시다. 벌점이요? 벌점 매겨 끝냅시다. 뭐, 누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최 과장이 없으니까 진욱이가 영화 썰리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개봉 그 이름은 썰리 허드슨강의 기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고요. 네. 체슬리 설리 썰렌버거 역 기장이죠. 네 톰 행크스. 네. 톰 행크스가 나왔죠. 네 그리고 그 부인인 로리 썰렌버거 역으로는 우리 로라 리니. 로라린이 네, 로라린이가 네, 나왔죠. 로라린이가 나왔습니다. 네. 로라린이 많이 늙었더라. 톰 행크스도 늙었지만. 근데 이 영화에서 둘은 만나지는 않죠. 계속 전화로만 통화하고 같이 있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던 한 거 번도 같아요. 안 나왔어. 오히려 맨 마지막에 실제 인물들이 나오더라고. 엔딩 크레딧 때. 끝까지 다 얘기해버려. 끝까지 벌써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별점 매겨. 벌점 매겨. 엔딩 크레딧 얘기까지 벌써 시작하자마자. 네 제프 스카일스 역 네 부기장입니다. 네 아론 에크하트. 에런 에카드가 부기장으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기장 부기장이 다 코스염을 기르고 아 예. 실제 인물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했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엔딩 크레딧 얘기 또 해야 돼요? 엔딩? 실제 기장 그거부터 얘기하려고? 나오는데 그거부터 얘기할래? 아니 그것도 좀 전에 얘기해. 엔딩 얘기했잖아. 그거 빨리 얘기하고 벌점 매겨 끝내. 자꾸 또 벌점이래. 야 별점 해봐 별점. 벌점. 벌점이 아니고 벌점. 아니구나. 됐지? 벌로 치는 저기 벌점이지만 그건 벌점. 알겠고요. 네. 네 이렇게 주연배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얘기 안 하려고? 뭐 그 얘기 안 할 거야? 원래 그 썰렌버그? 네 썰렌버거. 썰렌버그 이 아저씨가 코스염이 이게 트레이드마크였나 봐. 그렇죠. 근데 이 영화 찍을 때는 코스염을 다 이렇게 깎았나 봐요. 없었나 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코스염 어디 갔냐고 썰리 아닌 것 같다고 자꾸 그래서 톰 행크스가 쓰던 그 코스염 붙이는 거 그거를 붙이고 마지막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아 근데 진짜 닮았더라고요. 비슷하게 했어요. 진짜, 예. 사실은 안 닮았는데 참 그 분장이랑 이런 거가 톰 행스가 살도 좀 뺀 것 같아요. 이 썰리 하려고. 뭐 하여튼 이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일 최근에 감독한 그러니까 작년에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 전에 이제 음악 영화 저지 보이스 했었고 하여튼 아메리칸 스나이퍼가 클린트 이스트가 감독이었어? 클린트 이스트가 지금 드라미 그런 드랍 더 비트. 네, 아메리칸 스나이퍼.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부분의 그 헐리우드 배우나 감독들이 민주당 쪽이 많은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확고한 공화당원이죠. 그래서 좀 보수적인 시각이 있어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수구 꼴통 막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의 좋은 가치 이런 걸 그런 거 추구하는 아니고 이 사람 굉장히 좀 합리적인 보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좀 말이 좀 있었어, 사실. 그게 이제 미군이 해외에서 하는 전쟁에 대한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도 있던데 가령 꼬마애가 막 로켓포 들 때 제발 들지 마 이러면서 막 뭐 방아쇠 손이 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 근데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죠.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 영화는 미국인이 봤을 때는 뭐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리고 오늘 영화도 썰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부러운 영화였고, 그렇죠? 근데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우리 그 전에 스포츠 영화 1위 했던 그쵸. 밀리언 달러 베이비. 베이비. 예, 나는 그 영화 하나로 다 그냥 까방권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사람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옛날에 배우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말고 감독으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엄청 이제는 뭐 거장 네, 반열인 것 명실상부 같아요.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셔서 전에 이런 얘기 우리 했잖아. 맞습니다. 한 편이라도 더 만들어 주시게. 믿고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그래서 오늘 썰리도 우리가 또 평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네. 외신도 보면은 평도 좋고 흥행도 굉장히 했고 지금 벌써 몇 배를 벌었더라고. 실화를 바탕으로 두는 이 영화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무튼 오늘 우리가 27번째 그러니까요. 극장가다로 썰리를 봤는데 자, 이 영화 전체적인 대강의 줄거리를 늘 처가장이 했는데 없으니까 오늘 게스트인 제니님이 줄거리를 좀 자 줄거리를 얘기해 주실까요? 예쁜 목소리로. 목소리도 예쁜데 말씀 좀 하세요. 제가 그 영화 볼 때 제일 못하는 게 네. 줄거리 파악이거든요. 네, 근데 하라고 하시니까 네, 사실 줄거리 파악을 제일 못하긴 하는데 네. 네, 네. 일단 줄거리 파악이 제일 어떻게 중요한 거 시작되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시작되나요? 아니 근데 보통 영화 볼 때 줄거리 파악을 잘 안 해요. 아니 파악을 뭐 안 해요. 아니, 그렇게 괜찮아요.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특정 부분을 주로 기억하고 괜찮습니다. 좀 그쵸? 집중하다가 안 하다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그렇죠. 뭐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네. 거 보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오늘 네, 오늘 본 영화의 줄거리는요. 네. 그 2009년도에 네. 비행기 추락 사고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네. 그린 감동 실화인데요. 뭐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것 같이 들리지? 그새 적었어. 좀 적었어? 그새 적었어. 약간 좋아 신비주의 직업병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네. 이제 비행기가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날아가나요? 네, 이륙을 했는데 새가 그렇죠. 들어와서 들어와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한 거지 비행기가 그러니까 약간 세련된 저 테러범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 노크를 새가- 하고 들어왔나? 네, 새가 그 엔진 그쵸, 쪽으로 엔진으로. 들어와서 엔진 양쪽이 다 터졌죠. 터져서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빨리 착륙할 장소를 찾다가 허드슨 강에 그렇죠. 착륙을 하게 됩니다. 강 위로 그냥. 그쵸. 강 위로. 네. 그런데 거기서 기장이 네.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라서 네. 예, 그 승객들을 무사히 25분 만에 네. 예, 이렇게 잘 끌어내는 잘 이렇게 대피시켜서 구출하는 네. 네,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장 이름이 썰리였다. 네, 기장 이름이 썰리. 네. 그렇죠. 네. 나보다 안돼? 뭐 나보다 줄거리 파악 잘하는데? 잘 하셨군요. 근데 저는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뭐가요? 되게 뭐가- 단순한 줄거리더라고요. 그거 하나.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거는 뉴스로 봐가지고 잘 알죠. 몇 년 전에 비행기가 강 위에 떨어졌어. 근데 보통 강 위에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보통 그 비행기 그게 이 빠지고. 영화의 포인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강에 그렇게 그렇죠. 불시착을 하지?
근데 우리가 그때 뉴스 보고 우와 막 이랬던 거가 영화로 나온 거죠.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09년? 2009년. 2009년. 그러면은 7년 됐네요, 벌써. 그러네요. 2, 3년 된 것 같은데. 그러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그렇죠. 뉴욕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새들이 엔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새들은 다 즉사했겠지. 바로 그냥 연탄구이 그래서 그 뒤에 서 있었으면은 그렇지. 치킨을 딱 치킨처럼 받으면 먹을 수 만든 건 얼마나 그 뒤에서 이렇게 딱 야구 글러브로 딱 네.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얼마나 냄새가 좋았을까. 그것도 한두 마리는 아니었을 거야. 세네 마리 됐을 거야. 새떼. 맞아. 직화구이가 되는 거죠. 이 새들 입장에서도 영화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얘네들은 아유, 그렇지. 그냥 비명행사 바로 그냥 그러니까요. 세대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비행기가 덤친 거 아니야. 직화 교통사고 아니야. 나는 사실 오늘 극장 가면서 이 영화가 그냥 그 팩트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이 영웅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이 기장이 그쵸. 엄청 대단하다 그래서 영웅 탄생하냐. 그럼 뭐 이걸 영화 뭐 1시간 반 2시간짜리 만들 그게 있나 하고 봤는데 아 예. 그 숨긴 얘기가 있더라고. 한 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못 뗐어요. 역시 아주 그 대본과 그거 다 실하고 대단해요. 근데 이 영화 가져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처음에 난 그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야 이거 앞으로 1시간 반 또 뭔 얘기를 할란가 막 이랬는데 굉장히 잘 접근해서 영화 연출이 지루하지 않게 예. 그렇죠. 그 영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점점 음. 점침법이죠 이게. 그렇죠. 예. 마지막이 돼서야 관객들로 하여금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마치 되는. 법정 영화처럼 그렇죠. 법정 씬에서 결론 쳐주는. 자, 우리가 이 허드슨 강의 기적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 PD가 좀 이 사건을 좀 네. 개요를 좀 설명해 주죠. 개요는 이런 거죠. 개요? 개요가 있죠. 고양이요, 개요. 뉴욕의 라구디아 공항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어디? 보통 예? 라구디아 공항. 라구디아. 라구아디아. 라구아디아. 네. 라구디아. 라과디아. 네. 라과디아. 보통 뉴욕에는 제일 큰 게 JFK 공항이잖아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공항이 이렇게 조금 보이고 김 PD 저번에 뉴욕 갔을 때 어디 공항 나는 갔어? JFK로 갔죠. 나는 뉴아크로 갔어. 뉴욕으로 갔죠. 근데 라구아디아 공항은 어딘가 이렇게 조금 있나 봐. 근데 몰랐어. 있는지도. 거기 네. 공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항이 있는 거예요. 분산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국내선이 주로 그쵸, 취향하는 국내선. 공항이에요. JFK는 이제 국제선이니까 그렇죠. 어딜 가는 거였냐면 로스캐롤라이나의 샬럿이라는 공항으로 가는 샬럿. 이 비행기인데 농구팀도 있죠 거기. 미식축구팀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잘 준비를 하고 잘 이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준비를 잘했어. 그리고 비행기가 잘 이륙을 했어. 이륙까지 걸린 시간이 3분 30초래요. 네. 활주로부터 3분 30초 딱 지났는데 갑자기 새떼가 나타난 거야. 그렇죠.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그러니까 공항에 이륙하자마자야. 그러니까 3분 30초 전에 저기 활주로에서 딱 떠가지고 한 1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새떼가 엔진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엔진에 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는 엔진이 2개짜리 비행기인데 2개 엔진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 어떻게 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 배는 뭐 승무원 다 합쳐서 155명 타고 있었죠. 잠시만요. 그 배는이 아니고 그 비행기는. 나 배라 그랬어? 너 배라 그랬어. 비행기. 네. 네, 비행기군요. 비행기였고요. 네. 155명. 예. 승객은 150명, 승무원이 5명, 기장과 부기장 2명,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3명. 그래서 총 155명이었고요. 850m에서 제때랑 출돌했대. 제때랑. 새떼랑 됐대요? 새떼랑 출돌했는데 850m래. 그렇죠. 850m면 별로 안 높은데. 안 높은 거야.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죠. 역사상 가장 낮은 고도에서의 그렇죠. 이런 충돌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이거였어요. 라가디아 공항을 이륙을 했는데 이게 출발한 지 208초 만에 사건이 일어나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라가디아로 회항을 하느냐? 혹은 근처에 있는 테토로보로 공항으로 옮겨가느냐? 그래서 이제 안착을 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그렇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3분 30초 동안에 이제 이륙했잖아. 네. 새떼가 딱 부딪히자마자 비행기가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분 8초야. 아니 2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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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 208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인 그렇죠. 거죠. 뭐한 5, 6분 안에 그 썰리가 영화 중간에 에런 에카트한테 톰 행스가 그 대사를 하잖아요. 자기가
난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사람들이 내가 40여 년을 비행을 했는데 그렇죠. 40년을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8초 그쵸. 이걸로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서 되게 좀 비애감 있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워낙 이 순간은 진짜 208초 후에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쵸.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저히 이 고도로는 그 두 개의 공항 오른쪽 왼쪽에 있는 공항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고 기장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쵸. 그거 그래 딱 판단을 보니까 하죠. 그러니까 강이 있어. 그리고 일단 건물 사이로 들어가면 비행기도 문제지만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개활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없는 곳으로 결국 허드슨 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허드슨 강에 비행기를 최대한 안전적으로 안착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성공을 했네. 이게 있잖아. 우리 뭐 비행기 탈 때 스튜어디스들이 이제 설명해 주잖아.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 바다에 내렸을 때는 곧 어떻게 될 테니까 보트 타고 내려가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바다나 물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살아남는 경우가 없죠.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없죠. 말하자면 사고를 당하는 경우로 그렇죠. 이제까지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명도 안 죽고 다 구해낸 거야. 그렇죠. 155명이 다 살아난 거야. 그것도 사람들을 구해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4분밖에 안 걸린.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에 떨어지면 이제 구조도 안 되고 떨어지는 충격으로 다 뭐 폭파되죠, 사실 비행기가. 부서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허슨강, 그 뉴욕에 흐르는 큰 강이죠. 허드슨강을 활주로 삼아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더라고. 저거요 물수제비. 물수제비처럼 비행기가 물수제비 뛰어서 배로 이렇게 예. 아, 몇 번 튕겼지. 근데 그거 리얼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의 모든 장면은 정말 완벽하게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고 그 시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탄 거나 거의 진비 없는 상황들을 알게 되는 거야. 난 그래서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이것도 승객들 뭐 이렇게 휴먼 스토리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고 말겠고 그러는데 오히려 약간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 팩트들을 보여주더라고. 특히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는 그냥 캡틴 썰리의 그냥 영웅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괴로워하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었는데 회항하니까 왜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회항이 껍질 까먹는 콩. 하여튼 회항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은근히 공항들이 많고 하니까 회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강에 내렸느냐. 이걸로 이제 그쪽 그 교통안전국 뭐 이런 데서 갈굼을 당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막 청문회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더라고. 그렇죠. 공청회가 이거 열리죠. 나는 거기서 약간 쟤네는 그게 저렇게 뭐냐면 하는구나. 연방교통안전위원회라고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 NTSB라는 곳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다 일단 올려서 그치. 말하자면 이렇게 다 점검을 하는 모양이야. 다 해가지고 그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더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고를 낸 혹은 사고가 난 기장이나 모든 비행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보드에 나가서 증언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그치,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모든 게 긴장이 되는 거야. 또 하나,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면 이 사고가 정말 왜 일어났는지부터 어떻게 조치가 됐고 조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보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연방 항공위원회 안에서 그걸 다 점검해서 귀감이 되도록 다른 항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뭔가 조치할 것들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보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시각이 맞는 거야. 굳이 갈 수 있었는데 위험하게 비행기를 강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쵸. 뭐 영웅 만들기는 그 여론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얘네들은 딱 다 체크를 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제 그 청문회 히어링을 하죠, 공청회. 근데 오히려 뭐 이렇게 승객들의 휴먼 스토리나 뭐 이렇게 죽기 전에 뭐 문자 보내고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막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감정을 말랑말랑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 그런데 계속 나는 좀 약간 울컥울컥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계속 영화를 보면서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할아버지가 이제는 정말 거장이 된 것 같아. 정말 잘 찍고 편집도 좋았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영화는 방금 우리 제니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예요. 그게 다였죠. 이거 뭐 다른 게 별로 없어.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이랑 그 공청회. 네. 영화 난 되게 빨리 끝난 것 같던데. 90분이니까. 90분이나 됐어. 난 1시간 정도. 난 좀 더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탁 끝나더라고. 아 그래요?
되게 짧았는데? 영화가 간결해 진짜. 뭔가 간- 군더더기 맞아요. 없어. 네. 90분이라는 시간이 나는 그 비행기 사고의 모든 면을 다 보여줘서 더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비행기 사고나 비행기 뭐 하이잭이라고 그러죠. 그 비행기 납치 뭐 비행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사실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라는 공간이 되게 폐쇄된 공간이고 되게 단절이 돼 있어서 뭔가 일어나면 되게 엑사이팅하거든. 그게. 그래서 비행기 다룬 영화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게다가 이 뉴욕이었다는 점, 이 허드슨강의 기적이.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그 비행기가 9/11. 그렇죠. 9.11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오늘 그 대사 하잖아. 그 썰리한테 비행기에 관련된 얘기 중에서 이렇게 좋은 뉴스는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 이 말을 하죠. 그게 이제 9.11 그걸 빗대서 하던 얘기였죠. 아무튼 그런 많은 영화들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논스톱 리암 니슨 나왔던 거 최근에. 너. 리암 역시 니슨이 또 그런- 역시 그 안에서 확 그런 것까지 흡연하게 찾아봤구나. 해주지. 리암 니슨 괜찮지. 그 비행기에 막 뱀 나오고 막 이런 영화도 있었어. 아 스네이크. 뭐 그다음에 조디 포스터 나왔던 영화 중에 맞아. 플라이트 플랜? 플라이 플랜이었죠. 네. 자기 애를 데리고 탔는데 애가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거. 그 정신병자를 막 몰아붙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뭐 에어포스 원 뭐 이런 그렇죠. 또 이런 판타지 액션 영화 있었죠. 그리고 저희 재난 영화에서 다뤘던 얼라이브나. 아 얼라이브도 비행기 추락이었죠. 예. 근데 보통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 죽죠 그냥.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 뉴스는 1년에도 몇 번씩 나오곤 합니다. 물론 비행기가 뭐 기차나 배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다, 통계적으로는 안전하다면서요. 근데 일단 사고가 나면 거의 뭐 예, 그쵸. 몰살이니까. 그거는 선전용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럴 때마다 좀 그래. 그건 그냥 통계치로 그냥 수치 대입해서 하는 얘기지.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은 거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나는 좀 불안해. 비행기 사고의 뭐 거의 대부분이 이륙이나 착륙 때 난다면서요. 많이 그렇죠. 특히 착륙할 때 되게 무서워. 그 바퀴가 땅에 빵 달 때 있잖아. 하고 그 던질 때. 충격이 있잖아요. 그건 확실히 기장의 그건지 아니면 비행기 기종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쩔 땐 되게 스무스하게 하는데 어쩔 땐 꽝 떨어져.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있나? 네,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좋은 거라서 그런 거. 기장이 그게 기장 근데 내가 기술이 생각하기에 있는 것 그 무거운 게 땅하고 접지 않은 순간은 그 운이지. 뭐냐. 그 운인 거지. 기장이 그걸 어떻게 조종한다고나 생각 안 아니 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썰리에 음. 기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물이 그게 막 그 시속 500km로 가는 비행기에 물 위로 떨어지는데 그렇죠. 나는 이렇게 확 뒤집어질 것 같아. 내가 다이빙 할 때도 이렇게 썰렌버그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경륜과 관록이 높은 사람이냐는 게 이 마지막 그 부분 같아. 맞아요. 방금 예.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물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각도를 유지하면서 예, 맞아요. 최대한까지 그걸 딱 컨트롤해서 착륙시키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당황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책임지는 그런 모습 같죠. 아주 그게 그 그게 운항 베테랑인 기술 중에 거지.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판단인 거죠. 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운전을 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조종대를 잡습니다. 본인이. 네, 그리고 사실 영화가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데 저는 그래서 영화가 중간에 바로 강으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거든요. 영화가 뒤로 봤더니 도심 쪽으로 가요. 도심 쪽으로 가서 이제 옆에 있는 공항으로 이동을 가보려고 하는 하지. 가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봤더니 비행기의 고도와 옆에 다리에 상층 부위가 만납니다. 접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 썰렌버거 기장이 봅니다. 그리고 도심의 빌딩들을 봐요. 빌딩 숲을 봤더니 이미 고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거 제일 마지막에 도심가게, 나오더라. 그쵸. 처음에는 안 그러니까 나왔어 그게. 바로 강 쪽으로 이제 꺾기 시작합니다. 아우 저는 아주 멋있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종대를 만지면서 위에 버튼들을 조작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디테일 뭐냐면은 뭐. 손을 떨고 있어요. 어우 저는 이게 막 제가 막 그래? 심장이 쫄깃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쫄깃해. 이 40년 동안 운항을 하면서 이 100만 명을 승객을 실어 날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다급한 순간에 손을 떤 이 디테일한 연기. 아우 난 그렇죠. 막 그 제가 막 중간 쫄깃해져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맥박수가 100이 넘. 110이 됐다고. 평소에는 50, 평소에 2 배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잖아. 그런 겪음 누구나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대단하시다고. 예, 오히려 대단하다고 하죠. 야, 저는 근데 연기들이 이게 리더십인 것 같아요. 정말 리더십. 비행기 타봤어요? 네. 비행기 타면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오히려 아까 오샹님께서는 착륙해서 이렇게 쿵 할 때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뜰 때? 쿵 할 때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도착했구나. 타치다운 이제 했다. 맞아요. 나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출발할 말 때, 되네. 출발할 때 딱 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막 나오잖아요. 뭐 passengers 뭐 아무튼 비행기가 Passengers. 흔들리니까 기류가 흔들리니까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매주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럴 때 저는 제일 무서워요. 아 갑자기 뭐 이렇게 흔들릴 때 그 저 네. 안전벨트 등 딱 들어오면서 네. 안전벨트 매달려 갈 등딱 때 들어올 때. 네네. 그럴 때 흔들릴 때 막 비행기가 진짜 흔들리면 막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네, 그럴 때 나 그 구명조끼 어떻게 입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 있죠. 네. 항상 나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밑에 뭐 이렇게 꺼내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데 어떡하지? 잘 모르죠. 안 알려주잖아. 저 사실. 위에서 좀 뭐 산소호흡기 내려오고 네, 뭐 내려오면 그러면은, 네. 그냥 내려오면 끼면 되겠지.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잘 끼어서 뭐 그냥 저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구명조끼를 하고 요 네. 밑에 부분을 당기고 뭐 여기 네.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서 들어오고. 그래서 뭐 끈이 그런 있으면 것도- 당겨야지. 그쵸, 그쵸. 그냥 끈을 그 당기는. 생각뿐이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비행기를 탔잖아요. 응. 저기 중국을 갔다 오느라고. 아, 중국 갔다 예. 오고. 근데 제가 그 동안에 사실 무서웠던 순간은 저는 이륙 순간이었거든요. 착륙보다. 네. 착륙은 오히려 맞아요. 좀 안심하는 순간이 네. 맞았고 네. 이번에 타면서 무서운 순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휴대폰 끄라는 거. 갑자기 몰래 키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면서 남자 너 무서워.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다소곳이 얘기해 주는 남자 no. 더 말도 안 해요. no 휴대폰 no. 안 때리니? 왜? 중국 항공이라 중국인데. 뭐 길게 말도 안 해 그냥 no. 되게 엄하게. 그래서 저 되게 무서웠어요 그 순간이. 휴대폰 끄라는 그 순간이. 나 때문에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되게 나도 그 유심히 본 건데 스튜어디스들이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그 보면 말도 그냥 이렇게 처음 이륙하기 전에 막 점검하고 그거 올리세요. 이러면서 되게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러지 않고 되게 친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 스튜어디스라는 말도 요즘 안 쓰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들어요? 그냥 플라이트 어텐드라고 하고 어텐던트? 플라이트 어텐드라고 하고 그 스튜어디스라는 말도 약간 좀 그 여성 비하라는 거. 그 스튜어트, 스튜어디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남녀 갈라가지고 플라이트 어텐던트 플라이트 어텐드 외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승무원 하면 되잖아요. 승무원? 그쵸? 승무원. 그렇죠. 승무원이라고. 하죠. 승무원이 맞는 거고 스튜어디스라는 말도 이제 뭐 약간 잘안 쓰는 퇴출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잘 안 써서 그런지 그 단어를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스튜어디스, 스튜디오스. 스튜디오스. 스튜디오스 많아요. 스튜디오스 아니야? 근데 비행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포? 그 비행 공포증이 있어서 아무리 멀어도 운전해서 가거나 아니 배 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라스폰티리에라고 아, 그렇죠. 그 영화 감독 있죠. 네네. 저 호러. 우울한 영화 많이 네, 찍는 우리 멜랑콜리아 했었잖아요. 네. 재난 영화 때. 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비행기 못 타서? 그 사람은 미국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그냥 유럽에 살잖아 그냥. 뭐 요즘은 크루즈도 있으니까. 근데 배나 비행기나 뭐 사고 나면 다 죽는 것도 같아. 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면 아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우리 공청회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승무원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훈련되어진 사람들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니 이 기장과 이 부기장의 어떻게 보면 이 위험을 초래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구조가 있는 것 같냐면 이 비행기가 A320, A320은 에어버스니까 유럽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회사로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이 비행기가 결함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세 대에 부딪힌 건 어차피 사고긴 하지만 사고가 난 비행기가 추락을 일단 했고 뭐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추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비행기는 한 대 팔면 엄청난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비행기 만드는 회사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강요하고 우리 비행기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 그런 것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몰아붙인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욱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시뮬레이션을 자꾸 강요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톰 행크스가 한마디를 합니다. 몇 번 훈련했냐 이 시뮬레이션.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됐으니까 이게 완벽하게 그냥 운항이 끝났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죠.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인적 요소가 빠졌다. 그 사람이 상황에 빠졌다. 대처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어떤 타이밍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할 때 또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싫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그 시뮬레이션 너무 그랬죠. 그러니까 셋대 부딪혔다, 회항 딱 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처가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매뉴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셋대 부딪혔다고 무조건 돌아가잖아. 그걸 그래서 나중에 35초인가 시간을 그렇죠. 주고 해보죠. 네. 그랬더니 다 그 빌딩에 부딪힌 거죠. 그렇죠. 다 사고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좀 거기는 이제 영화적인 드라마틱한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있습니다. 또 디테일이 있나요? 아까 톰 행크스의 그 손 떠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새 얘네- 디테일은 얘네들 떨어? 그래서 이 공청회를 연 그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교통안전 뭐 안전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네. 안전위원회. 이 위원회에 대고 우리 기장이 물어봅니다. 몇 번 훈련했냐? 이 시뮬레이션에서 몇 번 훈련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7번을 훈련했다라는 답변을 그래서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부기장. 부기장의 눈가가 분노로 아니요 눈물이 눈물이 맺힙니다. 맺힌 거야? 저는 이거에 제가 눈물이 같이 흘렸어요. 또 울었어? 왜냐하면 이게 지능이 많이 울었어. 가슴 한편으로는 이 통쾌함이 있잖아요. 통쾌하지. 통쾌함의 눈물. 네, 이게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이 영웅들이 근데 이 얘기의 본류는 사실은 그거를 혼자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노조가 있잖아요. 비행기 그 조종사 노조가 그 카운터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그때 서로가 그 두 개 세력이 충돌하는 거죠. 비행기 만드는 회사랑 노조랑.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쳐갖고 양쪽이 이제 겨뤄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는 그 승무원 기장 노조가 센가 봐. 그래가지고 딱 그 노조에서 와가지고 다 그 조치를 취하죠. 노조가 다 대신 싸워주고 마치 자기 그냥 변호사처럼 노조가 그걸 해주더라고. 노조가 굉장히 발전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부기장 에런 아카드죠. 에런 아카드가 누구냐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다크나이트에서 네네. 얼굴 반쪽 날라간 투페이스. 투페이스 동전 갖고 다니는 그 에런 아카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기장으로 출연해서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거물급 배우인데 톰 행크스 옆에 있으니까 약간 그 정말 부기장 같아. 그렇더라. 캐스팅도 잘한 것 같아요. 그 부기장이 나는 거기 그 부분에서 참 짠하더라고. 그 둘이서 그 공청회 중간에 이제 나와서 음성 그거 그 파일 듣고서 그쵸. 둘이 이제 나와서 되게 격앙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할 일을 잘 한 것 같다. 우리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 말을 하잖아. 근데 그 장면이 참 별거 아닌데 그 장면이 참 마음을 좀 와서 만지더라고. 그게 영화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제대로 이 사람들이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상으로 스탠다드를 설정해 놓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 다음에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그것도 재밌는데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으면 되잖아. 다들 이어폰을 껴. 그렇죠. 자세히 들어야 되니까.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뒤에 앉아 있는 방청객들한테는 안 들려주는 거야. 일단은 자기들끼리 듣는 거야. 왜냐면 관련자들이 이 부분을 공개할지 말지를 마지막까지 보호를 일단 하고 듣는 거야. 이거를 아무도 못 듣게 해놓고서 그 현장에서 공개하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내가 오늘 보면서 쟤는 저렇게 하네. 막 이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이 시스템이 되게 눈에 돋보이는 거죠. 그 물론 미국은 비행기 그 도메스틱 국내선만 엄청나게 뜨고 내리고 하죠. 근데 나도 미국에서 그 뭐 이렇게 뉴욕에서 토론토 뭐 이런 거 비행기 타 보면 그 조그만 비행기예요. 완전 조그맣고 미국은 승무원들이 다 오늘 봤죠. 다 아줌마들이에요. 승무원들도 아줌마들이고 심지어 내가 탔던 비행기는 갑자기 이렇게 딱 아저씨가 코스튬 난 흑인 아저씨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뭐 비행을 뭐 하더니 갑자기 좀 있다가 땅콩?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와 그러더니 땅콩 나오죠. 이렇게 밀대를 밀면서 케이터링을 이렇게 저기 땅콩이랑 음료수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그 앞치마 풀르고 또 막 안전수칙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혼자서 다 해. 혼자서 작은 비행기. 하더라고. 작은 비행기 한 50명 타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엄청 흔들리고 막 불안하더라고. 떨어질까봐. 그 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치. 나 때문에 그런가? 그치, 몇 명 안 탔어 게다가. 그렇지. 그래서 무게 중심이 안 잡히는 거지. 한 손에 땅콩을 들고 나 후달후달 막 이러고 있었죠. 그렇듯이 비행기가 굉장히 많아서 사고도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참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이제 큰 비행기들을
우리나라 얘기는 참 하기도 싫지만 참 이 흑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대한항공 우리 뭐 대한항공밖에 없었으니까 비행기가 최근까지도 대한항공 뭐 최근에도 많죠. 뭐 활주로에서 뒷동 부분 다 날아가고 사람 뛰쳐나가고 네네. 뭐 제일 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그 괌에서 떨어져가지고 괌 뭐 저기 어디야 또 목포인가 목포에서도 떨어진 적 거기, 있죠. 근데 오늘 보면서 정말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터졌을 때 물론 오늘의 뭐 영화의 뿅점은 이 기장의 리더십 뭐 영웅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한 거죠 사실. 그런 거보다도 좀 기저에 흐르는 그 시스템 그리고 뭔가 터졌을 때 사실대로 다 낱낱이 까서 다시 분석하고. 근데 우리는 뭐 비근한 예로 세월호 얘기를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오늘은 제대로 하자고. 뭘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제대로. 하여튼 세월호 그 지금 뒤에 공청회 이런 데 하는데 뭐 자료 같은 것도 안 주고 그냥 뭐 잘 기억 안 나는 뭐 이런 거 말이 됩니까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자고요. 방금 얘기한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양대 세력이 있잖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 만드는 회사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조종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그런 거지. 팩트만 나온다고 해서 그 팩트가 다 의미가 있냐는 것에 대한 논점이 여기 있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도 하지만 그 부분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가 상대편에게 기회를 주니까 서로가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나중에는 다 인정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한쪽 방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 그냥 한쪽의 입장밖에 없어.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팩트는 예를 들어서 세월호의 뭐 선원들이나 뭐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있죠. 그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내렸으니까. 방금 얘기한 부분에서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방어를 하고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 거야. 그걸 제대로 들어주고 서로가 다 얘기를 해야 그게 충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정당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정당했냐고 묻는 소리는 없는 거야 세월호에. 그냥 자기들끼리 한 것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얘기밖에 자기들끼리 없는 우리가 거야. 지금 이게 뭐 비행기랑 배랑 또 뭐 시스템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선장이랑 재판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유죄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고에 대한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사고가 있고 나서 그 배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회장이 죽고, 자살했는지 뭐. 그리고 그 시스템 거기에서 뭔가를 뭘 숨기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뭔가를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음모론이 또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나오고 뭐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낱낱이 까놓고서 얘기가 안 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데 방금 그 얘기인 거야. 서로가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가 논점을 제시해서 방어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게 정당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놓으면 시뮬레이션만 나와. 인간은 없잖아. 여기 제일 중요한 논점.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 기계적으로 했으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도 인간이 하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부분에 접근이 필요한데 한 자리에 모아놓지는 않는 거야.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비행기 만드는 입장이 되건 조종사의 입장이 되건 승객의 입장이 되건 다 그 자리에 나와서 내 입장은 이랬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월호는. 그 말이 안 도니까 방금 오셔 얘기한 것처럼 결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진실이 뭐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쳐도 그 시뮬레이션이 정말 진실이었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야. 뭐 이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사고가 났네 안 됐다 뭐 이러고서 넘어간 거가 너무 많은데 이제부터라도 난 사실 이 영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지만 저렇게 합리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주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나는 그 되게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미국 만세, 영웅 만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교신 기록, 비행기 안에서 녹음된 녹음 기록을 갖다가 공개를 하면 되잖아. 그냥 왜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헤드폰을 끼냐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순간까지는 보호하는 거야. 아무튼
이 지금 요 1547? 1547이었나? 1549. 1549? 세 개 맞췄다. 1549는 이 셋대가 원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셋대가 엔진으로 들어가서 그 직화구이가 되면서 네네.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회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명확하잖아 이유는. 근데 이제 많은 비행기들이 그 이유를 이게 왜 추락했는지, 이게 조종사의 실수인지, 비행기의 결함인지, 이거 엄청난 첨예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찾아서 막 하고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걸로 이제 법적인 뭐 소송도 계속 걸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청회에 앉아가지고 헤드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좀 우리도 좀 과학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위원회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가족들이 막 머리에 띠두르고 단식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그죠? 그걸 우리가 다 위임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영화가 그런 것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하는 지점들이 좀 많았어요, 나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이 보였고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사고가 일어나는 비행기 내부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저는 눈물이 났거든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 사고를 당하면서 본인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반응들. 머리에 이렇게 쳐박고 있을 네, 때. 밑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이제 죽나 봐요. 뭐 사랑해요, 뭐 아빠, 뭐 막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문자 보내고 하잖아요. 예, 그 순간에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우리도 이제 아주 큰 사건을 겪어서 그런지 거기에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아주 영화의 초반부터 눈물이 흐르는 걸 제가 나는 봤었더라고요. 그 노란 그 구명조끼 그걸 이제 썰리가 그거 다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뭐 입은 사람도 있고 걸친 사람도 있고 막 잘 못해요. 아까 제니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노란 구명조끼를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어떤 시각으로 이 영화를 보여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난 몇 가지 숨은 장면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삼촌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 여행 가려고 막 뛰어갔던 골프 치는 아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이 행동을 했죠. 처음에. 싸가지 없는 아들이었는데. 싸가지 없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장면들이 꽤 있지.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살아나잖아. 근데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버지는 계속 일단 서로 부르죠. 다른 쪽에 있고 나중에 통화가 돼서 전화 통화를 딱 하면서 그 말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살아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쁘냐. 이 사고를 우리가 겪고서 추락했는데 살았어. 우리 살았어 막. 근데 내가 어떤 순간을 내가 기억했냐면 나도 옛날에 자동차 사고가 한번 나서 이렇게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전봇대가 운전석 쪽으로 떨어졌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져갖고 바깥쪽으로 떨어졌거든. 전봇대가 쓰러졌어? 전봇대가 쓰러졌어 그때. 하여튼. 뭐야, 너 술도 안 먹는데 뭐 운전했네? 아니 졸면서 했던 것 같아 그때. 형 그거 벌금 많이 나왔을 텐데. 벌금은 뭐 문제도 아니었어 그때 진짜 죽다 살아난 거기 때문에 그때 상관도 없어. 전봇대 형이 세워야 되잖아요. 뭐 전도 세워주는 돈 많이 들었어. 사고 낸 사람이 세워야 돼. 근데 그래? 너 그런 적 있었어 왜 얘기도 근데 안 해? 뭐였냐면 그때도 이게 옛날 전봇대 있죠. 아주 이렇게 나무로 된 거? 나무 말고 세멘트인데 시멘트로 큰 거 말고 이렇게 약간 작은 거. 예, 작은. 뭐 옛날 거라서 이렇게 들이받으면 이거는 이제 뽑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세워둔 거 있어. 네, 맞습니다. 들이받은 거야. 운도 좋은 거야 진짜. 네. 운이 삼중으로 좋아. 그게 나한테 안 떨어지고 이런 거. 아주 올드한 전봇대였다는 거. 그런데 그것도 저기 통신공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전봇대 그냥 없애려고 했는데 그냥 놔두라고 해서 벌금은 아니지만 보상 안 해준 거. 다행이네요. 세 가지 운이 딱 겹친 거예요. 그 다음 날인가 선거 났으니까 얼마나 막 정신 없어. 다음 날인가 혼자 침대에 딱 앉아 있는데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 그때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 생각하니까 그냥 웃음이 나. 피식피식 혼자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막 극한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가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래야지. 라고 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정말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하는 그 순간의 기쁨이 나한테 짠 하고 오더라고요. 거기 감동적이었어요. 제니 씨는 좀 인상적인 장면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저는 한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기장이 기계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간이랑 기계 인공지능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알파고. 예, 그 AI 인공지능 그거가 과연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 중요한 부분에 논점인데?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기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살 것인가, 뭐 승객을 살 것인가 그런 걸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승객을 살릴 것이라는 결정을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오갔는데 그거를 이제 인간적인 부분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기계가 결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인공지능이 가지지 않은 직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비행기 사실 뭐 많은 부분이 컴퓨터가 그 비행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해야죠. 근데 이제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그 사고들도 나고 비행기 탈 때마다 불안하긴 해. 그 공청회 이제 마지막에 이 음성 파일까지 전부 다 듣고 공청회 위원회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뭐냐면 모든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 그러면서 기장님을 불러갖고 얘기를 하죠. 썰렌버거 기장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실패했을 겁니다라는 말을 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또 이 기장님의 또 말이 이게 영화적인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실제 이런 거예요? 글쎄. 나로 해낸 게 아니라고 말을 난그 하잖아요. 부분을 뭘로 보냐면 미국의 대선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가 기울잖아. 약간 스토리 그러면 만들기. 완전히 그쪽으로 확 몰아주는 듯한 느낌. 이 사람 재선 출마해도 될 것 같아. 나 그 얘기했어. 아까 또 모두의 힘으로 그렇게 된 그쵸. 거. 근데 이 사람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사실 거기 강에 착륙했는데 그때가 이제 1월이었잖아요. 1월 뭐 15일인가? 1월에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 영하 20도였습니다. 당시 수온은 2도였고요. 근데 거기 그 강위에 떨어진 거 아니야. 그 만약 그냥 놔뒀은 사람들은 아마 몇 명은 죽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다 챙겨가지고 배로 올라타자마자 155명인데 이제 그 도메스틱 국내선은 승객 명단 이런 것도 없나 봐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승객 우리가 명단 없나? 없어. 우리 걔는 워낙 많아가지고 그 뭐 이런 게 안 하나 봐. 우리는 제주도 갈 때 그런 거 다 하던데 명단 같은 거. 명단은 있죠. 근데 아무튼 그 명단이 없으니까 명수만 아는 거야. 근데 이거 이 사람들 다 이상이 없는지 그거부터 체크하잖아. 맞죠. 예.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참 그 비행기 마지막까지 제일 가장 늦게 썰렌버거 제일 기장은 늦게 내드리더라고. 정말 저 물이 잠기어 있는 곳까지 일일이 가서 다 확인을 하고 그게 기본이지 선장의 그렇죠? 기본이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불러내서야 이제 기어코 확인하고 본인 눈으로 다 확인하고 나오는. 오히려 그거는 이런 부분이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연봉을 많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인 거지. 그런 때 그렇게 행동해 달라는 우리의 부탁인 것도 같고 그 사람의 역할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잘 모는 스킬보다 그런 역할이 오히려 더 큰 미션 가운데 하나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런데도 그걸 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근데 나는 그 부분에 어떤 포인트를 좀 두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항상 그걸 주지하고 사는 거지. 내가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같이 있었던 승객을 그 중에서 몇 명이 다쳤고 항상 신경 쓰고 체크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돼 있잖아. 그냥 내리면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 이제 그거는 역으로 기본이라고 얘기하면 봐요. 그건 정말 기본인 거는 그런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교육을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역할을 부여된 것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행동한 거야.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또 기타 이 항공사들 기장들은 다 그런 자세로 그럼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보통 이런 추락 사고가 나면 기장, 부기장 다 죽었으니까 블랙박스를 같이 안 듣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 예. 왜냐하면 왜 죽었냐는 거지. 마지막까지도 체크하고 결국은 다 책임지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장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건 역시 항상 그 부분을 챙기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그때 더 적어지는 거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해주는 영화였었고요. 톰 행스가 이것도 이 영화 전에 몇 년 전에 그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 찍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선장 거기서는 아덴만 소말리아 해적에 대항해서
거기서도 이 선원들을 다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자기가 혼자 남아가지고 쇼부 보고 그것도 실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영웅 그러고 보니까 실화 3부작을 했네. 그러네요. 그 브릿지 오브 스파이도 실화잖아. 그 뭔가 이 어두운 곳에서 네. 항상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 역할 3부작을 했네요. 톰 행스가. 아 그런가요? 그렇죠. 저 터미널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건 재밌지. 아는 톰 행스요. 톰 행크스 나왔던 영화 중에 뭐 좋아하세요? 우리 물론 전에 판타지 영화 1등에 빛나는 포레스트 검프가 그렇죠. 있지만 네. 난 터미널. 또 저것도 터미널? 있잖아요. 예. 캐스터웨이도 있죠. 캐스터웨이. 네. 캐스터웨이보단 난 터미널. 어떤 거 좋아하세요? 터미널 봤던 것 같아요. 터미널? 네. 라이언 일본 구하기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재밌었어요? 터미널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포레스트 검프 찍고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20년이 더 아 됐네요. 포레스트 검프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프. 네, 포레스트 포레스트 검프. 거기 제니잖아요. 그러네요, 제니. 거기 제니네요. 맞네. 맞습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제니.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 이름이 제니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제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즘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아 그래요? 그 영부인으로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 아무튼 톰 행크스가 이제 환갑이네요. 환갑이 지났나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는 근데 중년을 지나. 역으로 영웅의 모습이라든지 선한 사람의 모습이 톰 행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스스로가 그 인간적인 몇 분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인간상이 많이 거기에 투영되는 것 같죠, 톰 행스에. 그런데 나는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불이 났는데 그 모든 집집마다 다 이렇게 문 두들기고 성우 다 지망생. 네, 성우지망생이죠. 다 피신시키고 자기는 결국 네, 5층 층계. 예.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 병원에. 돌아가셨다면서요. 그 청년. 예. 이런 게 영웅이지. 영웅이죠. 나는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장 이 사람 물론 좋은 판단을 해서 사람들을 다 살렸지. 굉장히 영웅적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 자기 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왔다가 또 다시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기장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배나 자기 비행기가 위험에 빠지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 책임감이 있죠. 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는, 내가 아까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물론 영웅이죠. 영웅인데 정말 영웅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우 지망생 그 분은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피신하는 거가 맞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영웅 아닌가요? 맞는 것도 영웅이죠. 같고요. 하나 더는 정말 사람의 가치가 우선한다라는 거를 그거를 보여준 사람들이 영웅 같아요.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런 영웅들이 스토리만 남기고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정말 이 영화는 그 부분에 딱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사진 한 장을 찍듯이 이게 영웅이야. 저는 영웅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소방서 아저씨 그런 소방관들. 분들이 되게 자기 목숨을 걸면서 돈 얼마 받지 못하면서 되게 열심히 예, 일하시잖아요. 갑자기 소방서 아저씨들이 생각이 났네요. 네, 그렇죠. 감사히 소방관들. 네, 감사히 생각을 하게. 특히 참 대우 못 받는다고. 네. 나는 사회에서. 그 소방관들은 월급을 무슨 대기업 임원 정도 수준으로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줘도 그래도 맞아요. 세금으로 맞아요. 아깝지 않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세금으로 그렇게 네. 주고 최소한 국회의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봐요. 맞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안전해지고. 나는 그분들을 뭐 다 영웅이라고, 난 그 사람들은 대우를 훨씬 더 좋게 해주는 걸로 우리가 그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있는 장비들까지도 개인 돈으로 사게 만드는 고무장갑 낀 다음에 이건 마미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게 말이 진짜 안 되는 거지. 뭡니까? 맞아. 뭐 영화의 초점은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맞춰져 있지만 중간에 그 기장의 가족의 애환을 좀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아. 이 부인으로 나오는 로라리니가 자기 남편은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데 남편하고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155명 중에는 당신이 있었다. 한순간에 그렇죠. 내가 당신을 잃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통화를 했던 좀 장면도 있었고.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본 영화 썰리는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흥행을 좀 할 것 같나요?
오히려 잘 됐을 것 같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영화 같아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흥행 엄청 성공했어요. 또 하나는 한 달에서 이미 본전 다 뽑고 더 몇 배 벌었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아까 오셔인 것 중에 보수라는 가치가 좋은 거를 지키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특별할 건 없어. 여기 뭐 대단한 희생이 있거나 뭐 대단한 어떤 뭐 인간 정신이 있거나 이러지 않은데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좋은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그런 시각이 여기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는 영화거든요. 이게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어떤 자기 가치관이겠지. 그걸 남들한테 아주 설득력 있게 탁 제시한 것 같아. 그렇죠. 뭐 보수라 그래서 뭐 그 클린트 이스트가 뭐 정치색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감독은 아니니까 너무 얼굴에 주름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인 것뿐이죠. 젊을 때도 많았죠. 아유 왜 그 주름도 멋있잖아요. 왜 배우 할 때는 한 가지 연기밖에 안 된다고 또 누군가 욕했을 거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오작 같은 사람이. 난 배우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감독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배우로서는 사선에서 너무 좋았는데. 거의 다 똑같죠. 사선에다 뭐 석양의 무법자나 뭐 다 똑같지 뭐. 똑같지만 난 사선에서 어둠 속에 좋다. 벨이 울릴 때 뭐 더티 해리 뭐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잖아. 이렇게 눈 찡그리면서 담배 피면서 권총 들고. 그래도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인데 좀 그렇지. 칭찬해주면 안 돼? 그 영화들 보면 이렇게 감독이 될 줄 몰랐죠. 그렇죠. 예, 아무튼 재밌게 잘 봤고요. 톰 행스가 어떻게 내년에 오스카에서 후보에 오를 것 같나요? 그러나 이 영화로 오스카를 받는다면 조금 근데 되게 연기가 연기는 좋았던 좋긴 것 좋았는데. 같아요. 그톰 행스가 지금 집에 오스카 트로피가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포레스트 검프와 라이언. 필라델피아로 필라델피아. 다 우리 무용보도 다뤘던 영화들이네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걸로 나무주연상 또 받으면 드디어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필적하는 집에 오스카 트로피가 3개가 생기게 되겠네요. 받을 거라고 봐요? 난 후보는 오를 것 같아. 후보는 충분히. 된다. 후보는 왜냐면 이 후보까지 것 영화가 같다는 생각이 이 영화 드는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흥행도 되지만 굉장히 영화적으로도 되게 잘 만들었고 연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오스카는 상당히 흥행 성적이 수상에 영향을 꼭 끼치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이 가치가 음. 오스카는 그 선한 가치 이런 거.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특히 이런 영웅담 이런 거를 굉장히 하죠. 갑자기 영웅 비행기 하니까 갑자기 저 영화도 생각난다. 옛날에 리틀 빅 히어로인가? 우리나라 리틀 빅 제목이 히어로. 그거였던 건데 더스틴 호프만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사람들 막 구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 생각나요? 제목은 사람 아는데. 없나? 더스틴 호프만이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되게 별로야. 그냥 필부야. 근데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짐 같은 거 이렇게 왜 귀금속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세비려고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구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누가 또 저기 구해주세요 하니까 또 업어가지고 날르고 그걸 막 다 혼자서 다 구했어 결국엔.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구했는데 비행기 막 터지고. 의도가 그랬다는 게 들어. 아니 이 사람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거지. 처음에 그러려고 갔는데 사람 다쳤으니까 그러면서 다 구한 거지. 근데 결국엔 어떤 기자가 그걸 추적해서 이 사람 했는데 너무 이 사람 초라하고 영웅 스타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 일을 한 다른 사람을 누구였더라? 실제로 구한 사람은 좀 그게 이제 지쳐두고. 앤디 가르시아인가? 앤디 가르시아한테 잘생기고 멋있는 이런 영웅을 만드는 거. 그거를 더스틴 호프만도 나중에 그냥 제로 하라고 나는 괜찮다고. 뭐 이런 영화 있었어요. 비행기 추락하고. 그건 이제 뭐 픽션이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영웅은 이렇게 근사하고 이런 뭐 멋있는 말을 하고 오늘 영화에서처럼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 중에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요. 예. 그렇기도 한데 나는 뭐냐면 이런 영웅도 꼭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드러나고 또 언변도 좋고. 그럼 오늘 인간적으로 그리고, 너무 부러웠어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설파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 부럽다. 부분이 결국 정치인데 그 정치인들이 영웅이 아닌 거지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영웅이 된 사람은 정치를 하기 또 쉬울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정치 안 하는 것 같지. 이제 은퇴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은퇴는 했고 근데 뭐 유명하니까 뭐 책 하나만 써도 뭐. 좋은 영화는 찾아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그래서요. 별점을 얘기해야죠.
일부러 그러셨지 지금. 드디어 벌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개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네. 치킨 나 오늘 그 새 타 죽는 거 보니까 근데 새 타 죽는 거 좀 새 입장에서 아니다. 그래서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공항에서 이 새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더라고. 네, 맞습니다. 새떼가 그래서 공항 입지 선정할 때 새떼가 있는 곳에는 공항도 안 붙는다고. 네. 그 새때 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 근데 어쩌다가 새들이 그냥 저거 비행기 몇백억짜리 그거 새 한 마리가 새는 무슨 죄야? 응? 새는 날아다니는 죄밖에 없는데 통구를 만들고. 근데 비행기 아까 보니까 연료가 막 9톤 막 이렇게. 그렇죠. 9톤. 야. 8톤인데 이제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 9톤까지. 9톤 그 기름 항공유 순도 높은 기름이잖아. 그렇죠. 거기 불 붙는다고 생각하니까 저 비행기 터지면 다 죽는 거가 맞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테러로 사용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벌점하다가 갑자기 왜 됐어? 자 별점 진욱이부터. 네, 저부터입니다. 저는 별 4개를 드리겠습니다.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볼 수 있는 감독과 믿고 볼 만한 배우가 만났더니 꼭 봐야 될 영화 같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좀 다른 쪽으로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안에 흐르는 이 감성적인 부분도 같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왜 내가 울고 있지? 왜 눈물이 흐르지? 라면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넌 진욱이니까. 저는 울보니까요? 아니에요. 예. 이 영화 보면서 클럽 아니야?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했던 순간은 없어요? 잠깐이라도? 그런 순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솔직하구만. 아니야 있었어요. 있었어? 어디? 그 부인이 응. 네, 이렇게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155명 중에 당신도 있었어 이거? 네, 그때 좀 저렇게 훌륭한 배우자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저런 끼리끼리 사람이 됐구나. 만나나 뭐 이런 생각도 서로 영향을 들었고, 줬다. 네, 전화 통화할 때 좀 네. 그 마지막에 그 엔딩 장면에서도 부인이 대신해서 뭐 연설을 하잖아요. 그 장면도 그렇고. 네. 자 제니님 별점. 별점을 별점. 한번. 네. 네. 아까 들으셨죠? 별 1개부터 네. 5개. 네. 저는 일단 제가 영화 볼 때 기준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굉장히 몰입할 수가 있었고, 그랬어요? 네, 다른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사건만 나와서 그랬나? 네, 영화 좀 집요했나요? 네, 네, 되게 군더더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는 4. 별 4개. 네. 별 4개. 커피값 별 아껴서라도 4개. 보셔야 네, 된다.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되는 영화.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팝콘값도 좀 아껴. 팝콘. 팝콘값은 아끼면 안 되죠. 예. 아까 팝콘 다 드셨어요? 아니, 그걸 다 먹었단 내가 말이야? 다 먹었어 내가. 형이 다 드셨어요? 내가 다 뻗어서 먹었어. 뭐 뻗어 먹었어. 뻗어. 입이 삐뚤어져도 말도 삐뚤어져. 나는 입이 똑바른데 말이 삐뚤어. 네, 김 PD. 저는 적금을 깨셔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별 5개요? 왜 5개를 드리냐면 영화를 보면 부럽다 그냥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저거 남의 나라 얘긴데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 라는 생각도 드실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쟤들이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떤 방식으로 저걸 해결하지? 그리고 저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지? 서로 이렇게 죽일 때 자기가 살려고 저를 노력했던 사람을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 혹은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게 될 거다 그냥 보게 되면 그냥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라든지 혹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이그젬플이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을 깨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별 5개. 네. 저는 별 4개 반 하겠습니다. 예. 커피가 아끼서라도 꼭 보셔야. 근데 별 5개에서 왜 별 반 개가 떨어졌냐면 우리 그 음악 영화 1위 했던 아마데우스에서의 살리에리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열등감으로 우리 자체가 반을 깎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시스템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좀 빡쳐서 반을 깎았습니다. 그냥 신경질 나서 모차르트 미워하는 마음으로. 못 쫓아갈까요 우리가? 쫓아가겠죠. 언젠가는 쫓아가겠죠? 우리는 걔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빨리. 예, 지금 우리가 천둥 벌거숭이 같지만 우리 또 10년, 20년, 30년 전 생각해 보면 많이 합리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발전을 해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런 어떤 문제의식 제기하기 전에 영화적으로도 참 재밌고 네.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이라면 우리 무서움.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난 오늘 제라페 봐서 아주 실감나게 봤는데 극장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IMAX로는 안 하나요? IMAX 있습니다. 그렇죠. IMAX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IMAX에서 많이 본대요. 이 영화가 알렉사 IMAX 65mm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때 이게 되게 큰 카메라인가 봐. 질이 그렇죠. 좋은. 그 IMAX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아까 비행기 날아가고 이러는 거 그 뒤에서 이렇게 촥 잡힐 때 그거 되게 실감 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실제로 강에 떨어지는 그런 거 그런 그렇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IMAX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별 4개 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별 4개, 4개, 5개, 4개 반, 네. 총 17개 반이고요. 네. 네, 나머지 4.3. 4.3. 그래서 우리는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꼭 보셔야 4점 거의 별 4개 반 정도가 나온 그렇죠. 거네요. 4.3이면 아주 고득점이 나왔군요. 커피 꼭 아껴서라도 보셔야. 예, 축하드립니다, 클린트. 네. 오늘 극장에 가서 영화 보시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제니님이 너무 말씀 안 하셔서 우리가 좀 약간 잘 지켰어. 신비주의 잘 지켰어. 아니 아까 신비주의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신비주의 저는 라디오인데. 그래가지고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원래 내가 중간에 무언의 말하고 압력을 싶어도 줬어. 참았어요. 정말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 해보세요. 이제. 참았던 얘기 좀 왜냐하면 다 해. 신비주의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신비한님이네요. 미안해. 네, 그래가지고 미스티크인가? 아까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막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점점 네. 졸려지면서 약간 새 나라의 어린이 분위기구나. 지금 이 시간에 잘 안 깨 있어요? 새벽중. 깨 있을 때도 있긴 하는데 그게 뭐가 먹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네. 알았어요. 우리가 떡볶이 꼭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네, 되게 재밌었고요. 네. 평상시에 되게 재밌게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진욱이. 네, 진욱 씨께서는 네네. 되게 귀엽게 귀여우면서 코믹하게 말씀 잘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하셨. 그 소리도 그래요? 네, 직접 들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오샤님 같은 경우에 되게 조근조근 말씀을 잘 하시던데 덩치가 되게 크셔서 놀랬거든요. 그치. 그 목소리의 이미지하고 지금 이미지가 안 맞는 거죠. 언밸런스인 거지. 섬세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섬세하고 여리다고 느꼈는데. 등치랑 무슨 상관이야? 나같이 큰 애들도 섬세할 수 있지. 네 맞아요. 네, 그 그래서 어쨌든 레슬러들이 막 뜨개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직접 이렇게 들어서 되게 좋았고요. 저는요.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되게 놀라웠고요 여기. 네. 저는 똑같아요. PD님은 말씀이 무영부에서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렇죠. 한동안 나도 신비주의거든. 한동안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나 대신에 신비주의. 이제 한번 말씀하실 때 좀 길게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다 편집해. 기거. 오늘도 다 편집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떤 부분에서 말을 많이 하실 것인가 궁금했는데 약간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역시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제가 편집된 부분 쫙 모아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젠가 이 대공개 정치 페스티벌 이런 거 할 거거든요. 네.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네. 잘 자릅니다. 그래서 의외로 김 PD가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네가 편집을 잘해줘서 인기가 많다는 소리를 들린다? 너 그냥 피디님, 그 말씀 너무 야 잘하시고 뜨개질하는 네. 레슬러 그런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나? 피디님 말씀 네. 잘하세요. 말을 잘한다고요? 김 네, PD가? 말씀 잘하시고 평상시에 한 문장을 얘기하면 한 두세 개 정도 틀리잖아. 단어랑 이런 게 네.
틀리잖아. 아니에요. 이걸 무용보를 위해서 말씀하는 내가 얼마나 말씀하시는- 노력하고 있는지를 네. 얘기를 해주세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무용보 무용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틀리면서 얘기하는지. 평상시에요? 네. 평상시에도 틀리세요? 평상시 안 틀리시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 안 틀리잖아. 되게 그러니까요. 말씀 잘 그렇죠. 아니, 하시고요. 진짜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평상시에는 얘가 말을 안 버벅거리거든. 예. 근데 무용보수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버벅거려? 그거는 노력의 결과예요. 노력의 결과. 일부러 그런다. 아유 캐릭터를 그럼. 위한 영화. 캐릭터가 그거는- 아니고 정신을 반쯤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신 반쯤 빼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제가 그렇게 집요한 저기는 아니야. 그래 내가 이렇게 집요하진 용기지도 않아. 않은 놈이 여기 아니야. 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정신을 어딘가 보냈을 뿐이야. 그리고 참 아. 조대님 저기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네. 최 과장 거론을 좀 같이 예. 최 과장은 평상시에 어땠어요? 어떻게 느꼈는지. 최 과장님이요? 네. 없으니까 어. 욕해도 돼. 막 해도 돼. 막 해도 돼. 12주의 풀어줄게. 그냥 막 해. 아니요. 분명히 평소에- 들으면서 많이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최 얘기해봐요. 과장님이- 지금 너무 예쁘게 얌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려고 그러죠 제가 지금. 좀 뭔가 먹으면 잘 할 수 있는데 뭐 두뇌는 잘 안 돼요. 솔직히 졸리고 막. 최 과장님이 유부남. 네, 네, 맞아 맞죠? 맞아. 네, 그분이 관심 없어요, 보니까 유부남한테? 아니 좀 말 좀 들어봐요. 좀 아니, 알았어. 그냥 최 과장님 평상시에 느낀 거는 그냥 여자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 준다.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뭔가 알고 있다. 안다. 네, 확실히 이게 모르겠어요. 유부남이라서 그런가? 네. 좀 약간 여성의 감성을 터칭하는 그런 스킬이 있죠. 여자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다. 네, 진짜? 그런 느낌. 네. 바람둥이 기질인데 사실 이건. 아니에요. 바람둥이. 아니 무용보도 바람둥이 제일 여자 그건 입장을 아니고. 잘 얘기하는 건 진욱인데 그거 항상 진욱이? 진욱이. 진욱 씨도 되게 여자 입장에서 되게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나랑 되게 김PD는 감성적이시고 꼰대다. 아, 네, 여리시고. 감성적이에요.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알고 보면 상남자인 부분이 있어요. 상남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아주 그런가요? 상한 남자지. 잘 자요. 네.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참 기분 좋은 실화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 기분 좋은 그러네요. 해피엔딩이에요. 네. 네, 실화. 꼭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진짜로 맞습니다. 있어서 네. 다행히. 네. 다행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웅들이 있죠. 뭐 많이 나왔으면 그렇죠, 좋겠고. 있습니다. 네. 영웅을 영웅으로 만드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영화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음악을 한 곡 들어야죠. 어머, 음악. 음악. 음악은 뭐 별로 이렇게 피아노 뭐 이런 게 좀 나와요. 이것도 클린트 이스트가 쳤나? 뭐. 하여튼 근데 나는 음악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진짜. 음악이 좀 나왔어요. 피아노랑 이렇게 의외로 음악이 많이 나왔어요. 글쎄요. 허드슨 강이니까 저 노래가 생각나나요? 그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Some books. 그렇죠. 근데 허드슨 강이라니까 거기서 보면은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에 허드슨 리버 라인 아니면 뉴욕 이거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거 생각이 나요. 거기에 이제 허드슨 강의 그 페리들을 이런 노래 가사도 나오고 허드슨 강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네요. 한강보다 큰 것 같아. 그래서 난 자꾸 한강에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다리들 때문에 착살날 텐데 다리가 너무 많네. 다리까지 그렇죠. 깨지고.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거네. 그 뉴욕에는 다리가 몇 개 안 되잖아, 사실. 아니, 많지가 왜냐- 않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간선으로 열어진 이렇게 조그만 다리들은 몇 개가 있는데 큰 다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한강이처럼 많이 있지는 않거든. 걔네는- 거기에 내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를 들으면서 좋죠. 예. 이게 마이클 볼튼이 부른 것도 있고 한데 바버라 스트레이샌드. 바브라 스트레이트. 어느 그냥 원곡으로 들읍시다. 원곡으로. 예, 원곡으로. 빌리 조엘? 예. 예, 원곡을 듣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집에 양주 있으면 양주 까시기 바랍니다. 왜? 왜? 이거 약간 술 생각나지 않아요? 피아노 선율관. 아, 재즈라. 그렇죠. 네.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로 썰리를 마감합니다. 썰리. 아우 제니 감사합니다. 썰리바를 떨지 마. 감사합니다, 제니. 감사합니다. 제니 감사합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떡볶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아까 못 먹어서 아유,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셨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머리 돌아갔으면 난리 났어.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